우리가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것은요. 자기를 용서하는 것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를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용서의 대상이 달라요. 용서의 대상은 자기 용서는 자기고,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가 뭘까요? 내 행동, 내 생각, 내 욕구, 내 느낌,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용서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해? 이것도 용서의 대상이 되고, 지금 여기서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냥 속으로 기뻐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기쁨의 감정이 든다면 그런 감정도 용서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느님이 너무 미워. 하느님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용서하는 건 뭐죠? 자기 느낌에 대한 용서입니다. 자기 욕구. 인간에게는요, 욕구들이 있죠. 우리는 욕구를 나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로 needs라 그러면 뭐죠? 꼭 필요한 것들이. 근데 어떤 욕구들은 우리는 아예 욕구를 나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욕구 그 자체는요, 죄가 없어요. 이런 욕구가 생긴다. 저런 욕구가 생긴다. 그 욕구 자체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의지가 개입하느냐가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행동으로 연결되죠. 예를 든다면 멋진 남자를 보고 아니 멋진 여자를 보고 성욕이 생긴다. 길을 가는데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막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런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의지가 개입되면은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간다든지 행동을 옮기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뭐죠?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책임을 지지만은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타인의 용서는 주로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타인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묻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복수나 안갚음을 접어두는 거죠. 사전적으로 말하면 꾸짖거나 그런 어떤 보상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겠다. 그것을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은 자기 용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용서의 초점은 이제 상처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용서도 가해자는 누구죠? 나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내가 나에 대해 상처 주기 때문에 내 상처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자 초점을 맞추고 타인 용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에 초점을 맞춰요.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상처로부터 빨리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공감이라는 그런 우리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이 공감은 자기 용서에는 방해가 된다고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보통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일까요? 여자들일까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자기 비난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더 잘 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그 이유나 잘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내 안에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못 받아주고 그것도 이해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 사람한테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다니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비난을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높아진다. 여러분들이 자기 비난을 많이 한다면은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위로해 주세요. 그냥 단순한 이게 위로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 용서하기보다 훨씬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기가 더 쉽거든요. 남자들은 자기 용서를 잘해요. 자기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다고 잘 못 느껴요. 또 너무 용서를 잘해줘가지고.
그건 진화론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남자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물론 탓으로 돌려도 될 부분들도 있어요. 모두가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핑계를 대주자면 진화론적으로 보면은요, 남자들이 초기 진화에서 역할은 뭐냐 하면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싸우거나 외부와 맞서서 전쟁을 하거나 외부의 자연에서 어떤 큰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하거나 아마 짐승을 잡아와서 식생활에 먹을 것을 구하거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칼을 들고 나갔다가 제가 아플 텐데 이러면은 싸움을 못해요. 자기가 죽어요. 망설이다가. 짐승이 나타났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거 먹을 걸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찌르면은 저 짐승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피 흘리는 게 이러면은요. 식구들 다 굶겨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화가 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무딘 쪽으로 진화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죠. 반면에 여성들은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양육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 학대해요. 가끔씩 보면 아이들 학대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마음이나 그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거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무뎌지고 없으니까 학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보살피고 돌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는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그게 가능하고 훨씬 더 잘하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진화가 되어 오는 거죠. 보통 여성들이 그렇게 되어 오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타인의 용서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자기 용서에는 방해가 된다는 것으로 이 연구 결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하거나 복수할 수 있는 그 대상들, 그 동기들은 보면은요, 이제 가해자인데 자기 용서는 가해자가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계속 복수를 해요. 자기한테 복수하는 게 뭐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도 결국은 뭐죠? 자기에 대한 복수이기도 해요. 자기를 씌워주지도 않고, 자기를 아껴주지도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게 뭐죠?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말로도 몰아붙이고, 몸으로도 몰아붙여가지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래요. 가만두질 않죠. 쉬면은 왠지 내가 좀 겨는 것 같고, 쉬면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좀 편안하거나, 때로는 내가 행복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를 벌 줘야 되는데 행복하면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 용서를 이제 가로막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아픔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용서에 실패할 때와 타인 용서에 실패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타인 용서가 실패한다 해도 그 결과는 그냥 보통이에요. 용서 못했구나. 여기나 실컷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대신에 자기 용서에 실패하면은요, 자기를 원수로, 적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 자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내가 버릴 수도 없고 계속해서 뭐죠? 자기를 학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못 죽어서 산다 이 말이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사는 것이 힘들고 아직 눈 뜨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기 용서가 안 되면은요 그런 결과를 자꾸 가게 될 정도로 심각해진다. 그 다음에 용서의 결과는 내가 용서했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이 조금씩 높아져요. 그래, 실수해.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 그래도 나는 내가 좋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뭐. 그게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자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면 자기 용서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용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복수나 아가품을 멈추고 나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생기겠죠. 적어도 막 좋아하고 사랑하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싫음의 감정은 이제 멈춰지는 거죠. 그게 타인의 용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해는 우리가 타인 용서에서는 화해는 선택이라 그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 용서는 자기가 화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악수하지 않고 나와 어깨동무하지 않고 나를 안아주지 않고는 결국 용서가 완성되거나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용서와 타인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구분을 해봤습니다.